이런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합의금을 받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사실을 말하고 싶을 뿐이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진술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 예전에는 흔히 무고 사건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합의금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는 종종 이런 판단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정황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서로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가 남아있다면 그 자체가 그날의 분위기나 두 사람의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일 동선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함께 이동한 기록이나 CCTV 같은 자료가 남아있다면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생생할 때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처음 두 사람이 만난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성적인 접촉 이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까지 가능한 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빨리 흐려지기 때문이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정확히 어떤 표현을 썼는지,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점점 모호해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런 작은 기억의 차이가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 자체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합의하에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서 일단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 상황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분명히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현해 두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상대방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범행을 인정해서 한 사과가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도의적인 차원의 표현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 직원이나 당시 상황을 본 제3자의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든지 상대방의 상태가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닌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진술은 사건의 정황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편입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를 뿐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이미 직장이나 가정이 무너지고 시간과 비용까지 많이 들어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남겨두는 것입니다.